어느 과일나무나 봄 되고 꽃피고 새순 올라올 때 그 새순 가만히 두는 곳 없죠. 자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어느 과수나 전쟁을 하든 순정리를 하든 과일 따러 먹으려고 하니 결과지 생김과 변화를 모르고는 제대로 할 수 없죠. 이것도 자두나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수마다 결과지가 생기고 성장하고 변하는 모습은 모두 다르죠. 자두나무는 장차 꽃피고 열매 달릴 꽃눈이 생기는 결과지가 이렇게 변하죠. 흔히들 자두 결과지가 모인 모양이 꼭 생선가시처럼 생겨서 그렇게들 부르는데 이건 결과지들이 모인 결과지군입니다. 비단 자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살구나 매실, 심지어 체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겪죠. 그러니 자두 전쟁이나 순정리, 즉 적심을 제대로 할 줄 알면 매실, 살구는 물론 체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정확한 모습은 자두 다르고 매실 다르고 심지어 자두도 품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이건 생선가시라고 하는 결과지군의 변화를 도해로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가지가 세 가지가 나오고 이연지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나온 가지에 꽃눈이 붙은 모습입니다. 잎이 나오는 마디마다 아주 사이좋게 초기 결과지가 붙은 모습입니다. 이보다는 굵기도 작고 세력도 작지만 이것도 초기 결과지군을 만든 모습입니다. 전이 것은 힘찬 유목의 모습이고 이건 노모 끝에 생긴 결과지 모습입니다. 지금은 모두들 사이좋게 옹기종기 기슭에 붙어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순들끼리도 경쟁이 생깁니다. 모두들 한 어미배 속에 나온 형제들이지만 동물이나 사람의 형제 간에도 경쟁은 있죠. 나무는 이보다 더합니다. 이제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연령이지만 여기 벌써 튀는 놈이 있습니다. 다른 놈들보다 순이 더 많이 자랐죠. 여기 적심하는 이놈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른 형제보다 이놈이 더 자라니 나무는 잘 자라는 곳에 양분을 보태어 더 잘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반적으로 수영이 커져서 다른 나무와 햇빛 선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죠. 먼저 튀는 놈은 대체로 가지 등 위에 있는 놈과 상부에 위치한 놈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등 위의 것은 직립우세성, 상부에 있는 것은 정부우세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자체는 될 놈을 밀어주어 나무를 키우려고 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다르죠. 과일을 달게 하자면 이 결과지들이 계속 변함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물론 이렇게 관리를 해도 사이좋게 크다가도 여기 이빨 빠진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아를 관리해도 빠지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빨이 빠지는가? 여기는 결과지는 잎이 없고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잎이 있었는데 올해는 꽃피고 열매는 달렸는데 잎이 없습니다. 잎이 없으면 나무는 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햇빛 선점을 위해 무조건 크려고만 하는 나무가 잎이 없으니 더 클 수 없는 가지에 양분을 계속 공급할 리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열매에 양분을 공급하다 차츰 중단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고사한 가지가 되죠. 이런 건 알속기를 하든 순정을 하든 어차피 살 수 없는 가지이니 열매째로 가지째로 제거합니다. 나무 관리를 잘 하다가도 이러한 것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늦추는 거죠. 가지의 햇빛이 잘 비치도록 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 통째로 고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여름 순정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초 나올 때 순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아까처럼 먼저 튄 놈이 있으니 자람이 적은 것은 고사입니다. 봄이 되어 신초 나오면 두세 마디 때로는 서너 마디 두고 잘라주죠. 이걸 순막기, 순집기, 순정리라고 합니다. 이때는 직벼손이 제일입니다. 자두나무 순 중에는 이미 생선가시를 벗어난 가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순짓기를 해야 합니다. 막 자라면 나무 전체를 덮어서 다른 가지를 고사시킬 수도 있죠. 가지는 햇빛의 혜택을 못 보면 고사합니다. 그러니 자라는 대로 두면 안 되죠.
잘 자른 놈도 순을 잘라주고 그보다 못하지만 얕은 자란 놈은 키가 크지 못하게 적심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자르면 1년 가는 것은 아니죠. 한 보름 지나면 거기 남은 눈에서 또 신초가 발생합니다. 그럼 한 눈 남기고 또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나중 동계 전쟁을 할 때도 꽃눈을 살피면서 또 자릅니다. 그러면 남은 결과지에서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손가락 한마디 되는 짧은 가지에 싹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결과지들은 이듬해 봄이 되면 이렇게 꽃다발처럼, 즉 화속상 과지가 되는 거죠. 그 꽃무더기 속에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끝내 그 과지에 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앞에 말한 나중 고살 과지가 되는 겁니다. 이 화속성 과지에 해마다 새술이 나오면 두세 마디 위를 집어주니 비록 짧은 길이지만 해마다 그만큼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 전체로 보면 해가 갈수록 아래 결과지구는 농부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화속성 과지들은 길어지고 하나씩 고사여 결국은 결과지군이 틀리고 위로 새로운 결과지군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맥락을 알고 여름 신초 정리와 겨울 전정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두 신초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주로 얘기한 생선가시처럼 형성된 결과지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지군이 변화된 그런 곳에서 순정도 해야죠.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마디 남기고 순을 집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순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도 또 잘라줘야 합니다. 순이 여릴 때는 손으로 집어주는 것이 편리하지만 경화되면 전정가위로 잘라줍니다. 새순이 나오는 것들을 모두 순짓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다닥다닥 붙은 것은 아예 뜯어냅니다. 나온 순은 모두 결과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순을 집다가도 빈 공간에 새로운 가지를 두어 채우고 싶으면, 즉 부주지나 측지를 만들고 싶으면 옆구리에서 나온 가지를 그대로 자르지 말고 둡니다. 어느 과수를 키우는 농부나 가지에서 나오는 여러 순들 중에 옆구리, 즉 측면에서 나온 순을 가장 사랑합니다. 등 위에서 나온 가지는 너무 힘이 차 자기 자라는 데만 힘을 쓰고, 반대로 배 쪽에 나온 가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자두뿐만 아니라 어느 과수이든 주지나 부주지 끝에 경쟁하는 옆 순이나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를 경쟁지라고 하죠. 이것도 철저히 막아주어야 합니다. 자두 재배를 잘 하는 분은 여름 전쟁에 더 신경을 씁니다. 달린 자두도 굵게 해야 하고 내년 과일 달아먹을 꽃눈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